용도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용도지구. 용도지구 보게 되면요, 크게 보게 되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밖의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지구가 뭐다라는 것과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라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가 뭔지부터 설명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방법이 독일식의 도시계획 방법이 있고 미국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식의 방법은 이겁니다. 전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개발한다면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독일은 전 국토를 모두 다 도시계획의 범주에 포섭시킵니다. 도시계획에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신 전 국토를 모두 도시계획의 범주에 포섭시키다 보니까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식의 도시계획은 반대입니다. 전 국토를 도시계획의 범주로 포섭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여기서는 위락시설 중심으로 여기는 개발하겠다. 여기는 디즈니랜드다. 여기는 놀이동산 이런 쪽으로 여기를 개발하겠다. 여기는 실리콘밸리다. 여기 첨단 산업 위주로 개발하겠다. 일정한 섹터를 작게 정하여 구체적이고 조밀한 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은 여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는요, 도시계획을 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범주에 다 포섭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제도를 절충하여 독일식의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식의 도시계획을 여기다가 합쳐서 도시계획을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일식의 도시계획이 뭐냐면 용도지역이야, 용도지역. 그리고 미국식의 도시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용도지구야,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보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라고 한다면 용도지역 지구제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어디에 해당되는 어떤 토지더라도 하나의 용도지역은 갖고 있겠죠.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다. 이 땅이 농림지역에 있던,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던,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어떤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용도지역은 반드시 갖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두 용도지역이 중복돼서 지정될 수는 없는 거지. 내 땅이 녹지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다. 있을 수 없는 거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하나의 용도지역만 갖는 거죠. 근데 용도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구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어떠한 크기로 져라라고 용도지역에서 모두 다 규정하고 있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토지들은 다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건축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요만큼을 여기다가 만약에 경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했다라는 얘기, 여기는 이쁘게 져라 이 말이거든요. 따라 여기는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일정 크기로 져라. 여기는 뭐냐?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일정 크기로 짓되 이쁘게 져라 이 말이거든요. 경관도 생각하고 져라 이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해가지고 여기는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고도지구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일정 용도의 건물을 일정 크기로 짓되 여기는 뭐예요? 고도 높게 짓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 다 지정돼가지고 그 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일정한 용도의 건물 일정 크기로 져라. 여기는요. 일정 용도의 건물 일정 크기로 짓되 이쁘게 져라. 여기는 일정 용도의 건물 일정 크기로 짓되 높게 짓지 마라. 여기는 뭐예요?
일정 용도의 건물 일정 크기로 짓되 이쁘게 짓고 높게 짓지 마라 이거죠. 따라서 용도지구는 지정된 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데도 있고 지정된 데도 중복적으로 지정된 데도 있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제에서 정하고 있는 두루뭉실한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밀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용도지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용도지구가 개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좋다 나쁘다, 좋으면 아주 좋다, 나쁘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경관지구입니다. 이쁘게 지으라는 얘기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경관지구로 지정됐어. 건물 짓다 이쁘게 지으라는 얘기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대개 건물의 색채는 어떻게 하라, 지붕은 어떻게 하라, 담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외관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경관지구로 지정됐으면 건물이 이쁘게 지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건축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불리하겠죠. 근데 반대로 경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을 내가 투자하고자 해. 그 건물은 다른 데보다 이쁘게 졌다는 얘기지. 주변도 경관대 다 좋다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경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관지구가 유리하겠지. 경관지구 안에 토지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리하겠지. 경관지구 안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맨 땅이나 다름없으니까 불리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전에는 여기서, 그다음 고도지구가, 전에는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있었는데, 최저고도지구는 아무리 낮게 져도 이거보다 낮게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되도록 높게 지려고 자꾸 한 거지, 낮게 지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실효성 없는 제도라 해가지고 최저고도지구는 없애고, 지금은 고도지구는 최고고도만 제한합니다. 높게 짓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도지구는 어디다 지정될까요? 고도지구? 어디다 지정될까요? 공항 주변에, 또 군부대 주변에, 또 고궁동 문화재 주변에 이런 데 지정되겠죠. 따라서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높게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 분리해야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안 좋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고도지구가 풀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지는 거지. 자, 그 다음 방제지구는요, 방제지구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제지구. 서울에 가게 되면 여기서 우면산이라는 멋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면산 밑에가 여기가 서초동입니다. 우면산 밑에 여기에 우면산 산자락에 고급 주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전에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 고급 주택가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산사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거죠. 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기는 재해지구로 지정한단 말입니다. 재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건물 지을 때 먼저 옹벽부터 쳐야 돼 먼저.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도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재해 예방시설, 그러니까 대신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다른 데보다 건폐율을 더 줘. 건폐율을 50% 더 줘.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느냐 갖추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재해 예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도 옹벽 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반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건폐율의 혜택만 받는 거지. 따라서 방제지구다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재해 예방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호지구, 보전지구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보자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은 거지. 준자 들어가는 건 되게 다 좋다 그랬죠. 보호, 보전 이런 거 들어가는 건 투자자에게 좋은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경주 시내 이런 쪽은 투자처로 삼기가 아주 부적당합니다. 왜요? 경주는 들어가자마자 톨게이트부터도 기아집이지. 기아집인데 이게 강판기아가 아니라 토종기아잖아. 흑기아잖아, 흑기아. 흑기아니까 어떻습니까? 무겁잖아.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기둥도 두꺼워야 되겠지. 격체도 이런 쪽에 창문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토종기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겠지. 뿐만 아니라 경주에서는, 경주 시내 기존의 구신라의 도읍지의 경주 역 시내에서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땅을 팔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땅을 팠다가 뭐 토기 파편이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 문화재학 환경영향평가 들어갑니다.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 들고 옵니다. 서울. 진짜로 서울 들고 와요? 서울 들고 옵니다. 환경영향평가 걸렸다 그러면 최소 5년이야. 그래서 경주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땅을 팔려고 생각하면 안 돼. 땅을 파지 않고 거기다가 파지 않고 주춧돌 올리고 여기다 집 지으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투자 쓰는 데가 만만치 않죠. 집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기아집으로 져야 돼. 그 토종기아로. 자, 경주는요, 이처럼 말이야, 보호지구로 지정된 데가 많아서 투자처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골에 있는 이런 취락을 자연 취락 정비하게 한 것이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게 한 것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건축가 쓰는 건축물의 용도가 크게 제한되겠죠. 일단 자, 주택은 지을 수 있겠지. 단독주택은. 그러나 여기다가 일반 음식점 안 되겠지. 당연히 농림지역이니까. 건폐율 해봤자 어떻게 됐으면 건폐율 녹지지역 이하는 모두 건폐율 20씩밖에 안 줍니다. 계획관리 지역만 40을 줍니다. 딱 여기 농림지역 건폐율 20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종래 취락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건축가 쓰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도 짓고 다세대주택도 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요, 일반 음식점을 질 수가 있고, 여기다 의원도 질 수 있습니다. 의원, 무슨 의원요? 네? 여기 해가지고, 노인, 요양병원 이런 것도 의원병원도 질 수 있어. 건폐율이 자연취락 지정되게 되면 건폐 여기 농림지역은 20이라겠지. 여긴요, 여긴 60이야. 그럼 똑같은 농림지역 안에서 여긴 자연취락 지정됐다라고 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여기를 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건 좋다는 얘기죠. 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 있는 이런 자연촌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 데가 자연취락지구다라는 얘기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게 한 것이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자연취락지구든 집단취락지구든 다 좋다는 얘기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자연취락지구가 더 좋을까요? 집단취락지구가 더 좋을까요? 제가 물을 땐 꼭 둘 중에 하나잖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여기 보세요.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촛불을 켜놨습니다. 보름달이 떴을 때 촛불을 켜놓은 것 같고, 금은밤에 촛불을 켜놨습니다. 어느 촛불이 더 밝습니까? 금은밤에 켜놓은 촛불이 더 밝지. 따라서 보세요. 주변이 어디가 더 어두운가에 따라서 그 밝기는 더 환하게 밝아지겠지. 여기는 농촌지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 것이 자연취락이잖아.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여기는 다 가능해. 개발지역 안에. 자, 이런 겁니다. 전에는 여기가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만큼 해가지고 공원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 여기 개발지역으로 지정했어.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까 이것처럼 말이야. 여기다가 일반 주식도 질 수 있고, 병원도 질 수 있고, 검찰과 운전율대 제한도 확 풀어주고, 다 좋답니다. 다른 데는 아무도 못하는 여기만 가능해. 대개 개발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지역은. 대도시 주변에 있죠.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 주변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지정한단 말입니다. 산 밑이라든지 강 옆이라든지 호수 옆이라든지 경치가 좋은 데에 지정됐단 말입니다. 거기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해. 따라서 집단취락지구는 그냥 좋은 게 그저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좋다. 집단취락지구는 좋다. 끝내준다. 이거야.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얼른 사고 얼른 낙찰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이거 몰라도 돼. 예? 구체적으로 여기다 뭐 줄 수 있는가 어떤 크기를 줄 수 있는가 몰라도 돼. 그거는 누가 알아야 돼? 내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겠다는 사람이 알아야 되지. 나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좋을까요? 보세요. 복합개발은 이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 복합개발을 해가지고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식점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음식점에 가게 되면 메뉴가 한 30가지 됩니다. 그 집은 제대로 된 음식 한 가지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제대로 된 맛집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의 종류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단촐하잖아. 그게 맛집이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여기서 메뉴판에 메뉴 여러 가지 있는 거, 이거 다 하겠다 이거야. 그 말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게 아니야. 특정 개발은요,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이거 빼고 그 외에 특정한 종류의 개발을 위해서 특정 개발지구로 지정되는데 특정이라는 말에 꽂히지 마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중에서 관광휴양개발,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면 여기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는 얘기지.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됐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여기 관광지가 된다는 얘기지. 자, 개발진흥지구는 다 좋잖아. 어떤 거든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주거개발? 아파트 질 수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유통단지, 산업단지 들어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아니면 뭐예요? 펜션이나 별장을 질 수 있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어느 게 제일 좋아요? 관광휴양. 우리 사는 사회가 이미 3차 고도 소비사회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죠. 다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됐는데 언제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재개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보다도 그 재개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언제 구체적으로 실시되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죠? 지정만 해놔놓고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정하지 않은 거면 못할 수도 있지.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언제 구체적인 개발이 실시되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똑같이 실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제일 좋은 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미 산업사회가 3차 고도 소비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도 지구까지 설명드렸습니다.